키맨으로 불렸던 칼둔 청장이 어젯밤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을 수는 없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극복하고 화합하는 것이라는 칼둔의 말에 이번 사태의 전모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까지 좋았던 결혼 생활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안 좋아진 이유를 이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위기로 치닫던 양국 관계가 극복하고 화합하게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양국의 특사가 서로 오가고 나서야 비로소 해결될 정도의 심각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는 그가 떠났고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적폐청산이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이곳저곳 무이사 처방이 국가 간 신뢰와 외교 문제, 국익의 심대한 위기까지 초래했던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임종석 실장은 이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따져 묻고 향후 양국 간 발전적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임종석 특사 방문으로 촉발된 UA 원전 게이트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 보복이 초래한 외교적 위기 그 자체입니다. 정치 보복으로 리스크를 자초하고 그 리스크가 국익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UA 원전 게이트의 본질이자 전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정권이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서 경거망동하면서 솥단지마저도 깨먹는 행태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카드라 통신을 남발하는 행태, 정권이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문별한 항색 저널리즘도 스스로 자중하고 정도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궁지에 몰리는 궁색한 처지가 됐다고 해도 외교와 국익이 걸린 사안을 놓고 국익을 훼손하는 철부지 같은 행동을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대내적으로 가시하는 그 현장을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전 세계인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전 양면적 성격의 김정은 신년사에 이어서 고위급 회담까지 대화 자체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의도만을 관철할 것으로 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보유 사실뿐만 아니라 발사체 기술까지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태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화 제의에 나섰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림픽 하해 모드를 연출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현실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과 상관없이 핵과 평화는 병존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강조합니다. 올림픽과 별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는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 자신들만의 축제로 우리 자신들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김정은의 북한의 핵과 원자 수소폭탄을 결코 소홀히 하는 룰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능력을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인 것은 맞고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당위가 아니라 실행 가능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권 정권이라고 해도 정부 정책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당위에만 매몰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장밋빛 뜬구름도 현실로 내려앉혀야 할 정책이 오히려 뜬구름을 피우려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비단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로 그리고 문재인 케어처럼 특히 대중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정책들이 대부분 정책적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정책적 디테일의 결론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양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새벽부터 아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16.4% 인상을 감당하기 벅찬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각종 상여금을 없애고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 회사를 쪼개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5년 만에 감소를 했고 그 자리에는 무인 시스템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고용 대란에 생활 물가마저 들썩이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는 없고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다수 올리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비로소 경제부총리가 현장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주창해온 사람 중심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전제인 최저임금 인상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득화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수혜자와 빈곤계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철저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빈곤층인 경우는 최저임금 대상자 전체의 30.5%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의 확대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 설계되었으며 가계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이 난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일자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여러 요건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위해서 정책위 산하에 이미 최저임금 대책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문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집권당 원내대표께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그 임대료 문제를 외면하고 최저임금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이렇게 대통령 지시에 화답을 했습니다. 임대료 문제가 더 큰 문제인지, 또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더 큰 문제인지, 누가 침소봉대한지는 시장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에 일어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지금 물타기 대책과 은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천 3사 때는 현장 대응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고 소방관 부족으로 얼버무리더니 이번 최저임금 문제는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을 것을 부탁을 드리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현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찾아서 수정 보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익명 게시판에 욕설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평범한 일반 시민들 수준보다도 저급한 은사가 난무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는 부류의 인사들이 마치 제 세상에 온 듯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코드 판사들이 설치면 법관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방이 갈기갈기 찢어져 미정유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작금의 시국에서 법관만이라도 시류에 편성하고 사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념과 정치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신뢰와 존경의 영역으로 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KBS 고대영 사장 해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고대영 사장 해임안 제청안이 오늘 KBS 이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강규영 이사를 불법적으로 강제 해임한 데 이어 4일에는 김상근 목사를 보궐이사로 날치기 선임하고 이사진 여야 비율이 6대5로 맞춰진 오늘 드디어 고대영 사장 해임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인호 이사장이 지난 6일 모친상을 당해 여전히 상중에 있는 와중에서 KBS 이사회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는 폐륜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과 적폐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들이 일제히 강남 3구 집값 상승에 대한 보유수의 인상, 그리고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지역에서는 자고 나면 1억씩 오른다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32평 전세가가 14억이라는 값까지 있습니다. 강남 집값의 상승은 30-40년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수요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식의 교육정책 밀어붙이기가 결국 강남 8학군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게 하는 불씨를 당겼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전문기관들 역시 특목고, 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 방침 등에 따른 교육 수요의 강남권 집중으로 강남권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 등이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 급등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앞뒤 분간을 못한 채 밀어붙인 교육 정책에 있고, 정작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강남 주민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칭 청와대 당국자라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강남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심의를 연말로 늦춰달라고 종용했다는 설까지 난무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왜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해서 통제하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저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이처럼 김상곤 씨 교육정책은 교육 분야를 넘어서 사회 분야에까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나날이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학점제 도입,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초중등교육 교육청 이양 등 핵심 교육정책에 대해서 최근 3개월 새 아무런 공로나 절차 없이 결정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장 공모제의 경우는 심사위원들인 학교 운영위원들과의 친소관계나 금품 수수 관행 등 부정 비리까지 횡행하고 있음을 증언한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학력 신장에 초점을 둔 수월성 교육보다는 평등, 민주의 명분으로 소위 좌파 사회주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모두가 똑같이 무식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하향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상곤식 교육정책은 포퓰리즘의 편승에 일선 교육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친전교조 교육감 신보태기 전략을 노고로 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강력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김상곤 장관은 그동안 논문 표절 논란, 이적단체 출신, 보좌관 채용, 도박 전과 인사의 교육부 간부 등용 등 인사 전행, 전교조 인사들의 불법 행위 면죄부 등 교육 행정의 파행을 일삼았고, 일방적 독단적으로 파급력 있는 교육 정책을 밀어붙여 교단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미신을 실추시켰으며, 교육 정책의 변화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단한 사회 이치도 모르고 있어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자격 상실과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정책에 대해 혼선을 방지와 함께 국민들의 불안감, 불신감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면서도 근시안적인 안목에 매몰되어 분별 없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사회 혼란을 부추긴 데 대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즉각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9분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사건. 우리 국회는 지난 12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했습니다. 제천 화재 사건의 출동에 늦은 거, 또 무전기 작동이 안 돼서 2층으로 가라는 구조 지시를 현장에서는 지하실로 내려가서 어이없는 이렇게 많은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후속 조치 등 그 사실관계의 책임 규명을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했던 그 열의는 어디 가고, 이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 진정한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해서 사회적 참사법에 제천 화재 사건을 포함하는 우리 사회적 참사법 개정을 할 것을 우리 원내 지도부에 건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참사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안은
오늘 오후 3시에 법무부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 개최를 지난 1월 5일 금요일 날 오후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사회시민단체에 신청하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인권상황 정기검토 NGO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대부분의 진보 성향 77개의 단체들은 사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서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뭐 공고를 통해서, 그것도 주말 공고를 통해서 몇 개 단체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안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전교조와 전공로 합법화에 관한 문제, 사용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또 군대 내에서 동성애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 신청 절차도 이렇게 부적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오늘 계획된 비공개 간담회를 반드시 공개로 전환해서 하시고, 이와는 별도로 많은 국민들,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절차를 공개해서 추가로 국민 공론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이 크고 국민적 중대한 관심사안, 또 우리 이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그리고 투명한 그 국민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6개월에 대한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인 35%의 지지를 보인 이 분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교육 분야입니다. 작년 8회는 수능 절대 평가를 추진했고 수능 개편 1년 연기, 학부모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 수업 폐지, 또 이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하게 되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것입니다.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평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서민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봐도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영어 수업 받는다고 하면 이건 선행학습으로 여겨집니다.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이 영어 수업 받는 것, 이건 선행학습이 아니라고 하는 정말 웃기는 이런 모순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반드시 잘 인식해 주기를 바라고, 국가 백년지계인 교육이 국민들과 소통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에 영어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을 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로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입법 예고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 그리고 사회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 또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 불통 정부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문정부 들어서 검증되지 않고 또 국민 여론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국민 의사와 무관한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사회적 갈등만 야기한 채 슬그머니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정책 실패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원전 중단 문제, 이것도 사회적 갈등과 중단으로 인한 혈세 낭비, 또 관련 종사자 피해, 원전 관련 기술 발전 및 수출 저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양산한 채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3개월 만에 1년 연기하는 미봉책에 그쳤고, 교육계의 기간제 교사들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해줄 것처럼 생색내기로 희망을 주다가 또한 없던 일로 대상자 고문을 해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2주 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유아교육 혁신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학부모 원성이 커지자 하루 만에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바꾸는 등 졸속 정책을 줄지어 번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급격한 인상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나가서 국민 경제를 황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와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 공모제 확대 문제,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보훈 코드 인사로 특정 단체의 자기 사람 심기로 변질되어 왔는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지난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고 일지를 요약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 지진, 내진 설계가 안 된 수용시설에서 그 피해자들을 또 수용하도록 하고 부상이 92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해상 낚싯배 전복으로 인해서 늑장 출동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40분간 그 피해자들, 사상자들이 고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망자가 15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9일 용인 레이크 사고가 일어나서 국토부의 관리 소홀, 평소 안전 점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4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9일 평택 레이크 사고 또한 일어났습니다. 국토부의 관리 소홀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4명, 부상 3명입니다. 특히 2017년 12월 21일 제천 화재 참사에서는 최악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으로 참사를 자초했다는 국민들의 실망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둘째치고라도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36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5일 광교 신도시 건설 현장 화재, 역시 늑장 출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망자 1명, 부상자 14명.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추자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 실종 1명.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재산과 생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특히 세월호 참사를 편승해서 태동한 정부입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이 안전 문제와 국민의 생명은 지킬 줄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망이 54명, 부상이 154명, 실종이 1명, 이런 엄청난 안전 불감, 안전 불능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동안에 장관급으로 해서 폰트럴 타월로 국민안전처를 전문성을 높이겠다라는 목표로 3개 부처로 이것을 나눴습니다. 재난복구, 이재민 관리는 행안부로, 그리고 소방본부는 소방청으로, 해경본부는 해경청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집중력과 국민 안전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월, 그리고 재난에 당했을 때의 매뉴얼이
세 개 부처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다시 이 안전처가 잘 하고 있던 이 업무를 이 세 개 부처로 나누어서 오히려 혼선을 주고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는 이런 정부 조직 개편, 하루빨리 국민안전처 같은 통합된 재난 혼출을 다월 전문성을 가진 그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고민해주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 안전 불능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해부터 자유한국당과 본 의원은 포털 규제법인 뉴노멀법을 통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신적 대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포털인 네이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계속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골목 사건 피해, 뉴스 조작, 여론 호도, 산업 불균형 등 폐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또다시 네이버 연관 검색어 삭제 논란이 벌어지며 공용 포털이 사실상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전폭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용 포털인 네이버의 언론 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다가오는 12일 뉴스 배열 공론화 포럼을 만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도 각 정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을 두는 위원회를 운영하였지만 수없이 많은 기사에서 임의 편집 조작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뉴스 검색 임의 조작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특정 기업에서 온라인 뉴스 편집에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뉴스 배열 공론화 포럼, 인터넷 뉴스 자문위원회와 같은 이 공용 포털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네이버 내부 기구가 아닌 정치권과 언론,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위원회 및 인터넷 뉴스 조작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UAE 갈등 해소하기 위한 그 갈등을 초래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을 이렇게 들쑤셔서 시끄럽기만 하고 갈등은 이제 확대되고 있으면서 정부의 갈등 치유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초래한 갈등에 대해서는 이종배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 내에도 지금 갈등이 심각합니다. 법원 내에도 지금 판사들 간에 적폐 세력과 비적폐 세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행정부처도 국정원, 국방부, 교육부 등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적폐 대상 그 공무원들과 적폐 청산하겠다는 공무원들 간의 반목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기존 그 언론권과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이 반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세력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특정 세력의 경도된 행보를 이제는 중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현 정부가 만들어내고 그 뒤에 이유는 전 정부 탓이라고 하거나 또 임대료 이번에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임대료 탓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 해도 너무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캠코더 코드 인사에 이어서 코드 소통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 소통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반쪽짜리 소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6학년 남학생이 유서 같은 편지를 품고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해서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성동구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그런 글이 게재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관련 청원 글이 삭제된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글에 대한 청원 인원이 최소 4천여 명에서 최대 1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0일경 그 글은 삭제되었고 사건과 관련된 재청원의 글들도 연이어서 삭제됐습니다. 한 번 삭제는 우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글이 연이어 삭제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운운하면서 만든 국민청원 및 제안은 기존의 신문거 기능 이외에도 국민청원을 골라서 삭제하는 것이 소통 철학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삭제는 청와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방증입니다. 이 청와대의 이런 그 코드 소통의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를 활용해서 이권을 챙긴 의혹으로 이달 말 기소 예정으로 알려진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난 11월 16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사람들 소개란에 사진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골라소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청원글 삭제를 계기로 청와대는 과거 다른 청원글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청원글 삭제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사유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높은 국민 지지율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국민을 편가르고 국민을 소외시키는 실책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하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는 불통하는 코드 소통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현 정부의 외교 무능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위안부 합의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폐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이 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굴욕 외교라 비판했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결국 찜찜하게 봉합되었습니다. 무턱대고 합의 파기를 주장해오던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처사를 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처리도 그렇습니다. 일본 측 사과 미흡하다고 우리 예산으로 10억엔 조성 처리 방안 협의하겠다고 입장 발표했지만 고노다로 외무상은 발표 직후 합의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합의 깰 때 생기는 부작용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강 장관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나서 합의를 곧 깰 듯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듯이 그렇게 계속 처신해 왔습니다. 현 정부는 명분에 집착해 기존 외교안보 현안들을 적폐로 몰아놓고 상대가 있는 외교에서 이런 일방적 대응으로 하는 것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제대로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이 현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가 과연 국익에 우선되는 건지 현 정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런 자세가 무엇인지 현 정부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임금이 시행된 열흘 됐거든요. 열흘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여기에 대해 부작용이 나온다는 걸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범법자를 정부가 만들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돼가고 앞으로 이게 상당히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저임금은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에 우리가 도움을 주자고 정부에서 했는 부분인데, 이게 급격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흡수를 못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만약에 15% 이상의, 대통령이 어제 아래 말씀했던 대로 15% 이상의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을 때는 전 근로자의 임금 인상 도미노 현상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공무원에서부터 대기업 근로자들까지. 그러면은 생활임금이라고 우리가 지칭했던 부분이 양극화가 더 많이 심화가 된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누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가늠을 모해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다음 주에 한노에서 아마 그 회의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쉽게 30인 이하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직계탄을 맞는다면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한민국의 모든 그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여당에서는요 특례업종까지 전부 다 풀자고 합니다.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지 저는 노동자 출신 의원이면서도 거기에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아마 이 부분이 52시간이 현실적으로 갔을 때는 기업이 해외 그 이전이 가소가 된다는 것을 제가 이 근래에 기업들하고 접촉했을 때 그런 해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단위노조위원장하고 근로자들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거.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OT를 하지 않고는 생활에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급격하게 갔을 때 이걸 기업들이라든지 이 사회가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봤을 때 암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고 우리가 저희 당은 이런 부분에서 좀 정책 라인에서요 기업이라든지 근로자들한테 사회 구성원들한테 철저한 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우리 당 입장을 명확하게 그 기조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정책이 거기에서 따라가는 그런 행적은 그건 국가를 좀먹는 국회의원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연말 청년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도 0.1%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보조 지표인 청년 체감 실업률을 보면은 21.6%로 2015년 지표 작성 이후로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새 정부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정말 심각한 청년 실업 사태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그로 인해서 그나마 열악한 일자리, 청년 일자리마저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심각한 것은 새 정부의 기업애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에게 기업 의욕 꺾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서 보다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물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을 대하는 태도가 환경부에서는 생태 보존이라는 보존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물은 이용을 해야 되는 치수의 대상이고 또 안전을 또 도모해야 되는 또 치수의 대상입니다. 이수와 치수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면 입지 규제는 보다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업들에게 보다 싼 땅에 기업 입지를 구하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를 올려서 그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기업의 시설 확장을 얽매입니다. 한 예로 이천에 지금 잘 나가는 건강식품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터 닦아놓은 공장터에 1000명 고용의 새로운 공장을 확충을 하려고 이미 다 사전협의가 돼서 추진 중에 갑자기 새 정부 들어와서 그 지역이 특별대책구역이라는 이유로 지금 환경부로부터 불가하다라는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1000명의 고용기회가 사라질 지금 현상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통해서 총리님께 그쪽에 가서 한번 실제 현장을 살펴보고 즉각 시정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일자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말뿐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아니고 현실적인 규제, 현실적인 현장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 본부장으로서 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온라인 관련해서 특이사항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홍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원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나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임팩트 있고 정말 나가서 언론화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런 사항, 임팩트 있는 사항으로 공개해서 발언이 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화된 사전에 조율된 그런 개념으로 되면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발언하는 상당수 내용이 기존에 발언했던 내용들이 중복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을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관련 특이 동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관련, 공무원 채용 관련, 부동산 폭등 관련, 또 공시생 관련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에 상당한 특이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달빛 기사단 이런 중심으로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 사례에서 첫 번째는 문골 오소리가 중에 일부가 전향 선언을 하고 있다. 문골 오소리인데 전향한다. 이런 내용으로 4대 보험료를 너무 많이 올려서 너무너무 힘들다. 청원에도 귓구멍으로 듣는 척도 아니고 문재인 지지 철회하고 민주당은 내적이다. 이런 쪽으로 일부 나가고 있고 일부에서도 지쳐가는 문파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시생 커뮤니티 공드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공드림이 한 72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관련해서 이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느린다 해놓고는 실제 비정규직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은 말만 하는 정치다. 이런 내용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디젤 매니아라는 그 비슷한 84만의 커뮤니티 공무원 관련해서 자격증을 줘서 공무원 채용에 우선 그걸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꼼수 아니냐 이런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생 유튜브는 별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까지는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들 어떤 야당 자유한국당 관련해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강남 비강남 양극화 넘어선 초양극화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말로만 한 서민 쇼만 하는 기족 문정부 40페이지 정시페이지 학종학대에 있어 강남 부동산 성장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해서 쫙 굉장히 많이 1순위부터 나타나고 있다. 또 네이버 댓글 분위기도 최근에 일부에서는 문재인 지지율 70% 넘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도 쫙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동성애 관련도 있고 또 부동산 카페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변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로 그리고 문재인 케어처럼 특히 대중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정책들이 대부분 정책적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정책적 디테일의 결론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양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새벽부터 아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16.4% 인상을 감당하기 벅찬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각종 상여금을 없애고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 회사를 쪼개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5년 만에 감소를 했고 그 자리에는 무인 시스템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고용 대란에 생활 물가마저 들썩이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는 없고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다수 올리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비로소 경제부총리가 현장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주창해온 사람 중심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전제인 최저임금 인상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득화,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수혜자와 빈곤계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철저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빈곤층인 경우는 최저임금 대상자 전체의 30.5%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의 확대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 설계되었으며 가계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8일 강기영 이사를 불법적으로 강제 해임한 데 이어 4일에는 김상근 목사를 보궐이사로 날치기 선임하고 이사진 여야 비율이 6대5로 맞춰진 오늘 드디어 고대영 사장 해임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인호 이사장이 지난 6일 모친상을 당해 여전히 상중에 있는 와중에서 KBS 이사회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는 폐륜적 형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과 적폐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작검의 사태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들이 일제히 강남 3구 집값 상승에 대한 보유수의 인상, 그리고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지역에서는 자고 나면 1억씩 오른다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32평 전세가가 14억이라는 값까지 있습니다. 강남 집값의 상승은 30-40년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수요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식의 교육정책 밀어붙이기가 결국 강남 8학군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게 하는 불씨를 당겼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전문기관들 역시 특목고, 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 방침 등에 따른 교육 수요의 강남권 집중으로 강남권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 등이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 급등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앞뒤 분간을 못한 채 밀어붙인 교육정책에 있고, 정작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강남 주민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칭 청와대 당국자라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강남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심의를 연말로 늦춰달라고 종용했다는 설까지 난무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왜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해서 통제하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저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이처럼 김상곤 씨 교육정책은 교육 분야를 넘어서 사회 분야에까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나날이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학점제 도입,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초중등교육 교육청 2항 등 핵심 교육 정책에 대해서 최근 3개월 새 아무런 공로나 절차 없이 결정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장 공모제의 경우는 심사위원들인 학교 운영위원들과의 친소관계나 금품 수수 관행 등 부정 비리까지 횡행하고 있음을 증언한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학력 신장에 초점을 둔 수원 공약 달성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이 난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일자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여러 요건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위해서 정책위 산하에 이미 최저임금 대책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문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집권당 원내대표께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그 임대료 문제를 외면하고 최저임금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이렇게 대통령 지시에 화답을 했습니다. 임대료 문제가 더 큰 문제인지 또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더 큰 문제인지 누가 침소봉대한지는 시장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에 일어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지금 물타기 대책과 은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천 3사 때는 현장 대응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고 소방관 부족으로 얼버무리더니 이번 최저임금 문제는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을 것을 부탁을 드리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현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찾아서 수정 보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익명 게시판에 욕설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평범한 일반 시민들 수준보다도 저급한 은사가 난무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는 부류의 인사들이 마치 제 세상에 온 듯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코드 판사들이 설치면 법관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방이 갈기갈기 찢어져 미정유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작금의 시국에서 법관만이라도 시류에 편성하고 사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념과 정치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신뢰와 존경의 영역으로 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KBS 고대영 사장 해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고대영 사장 해임안 제청안이 오늘 KBS 2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20... 처지가 됐다고 해도 애교와 국익이 걸린 사안을 놓고 국익을 훼손하는 철부지 같은 행동을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대내적으로 가시하는 그 현장을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전 세계인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전 양면적 성격의 김정은 신년사에 이어서 고위급 회담까지 대화 자체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의도만을 관철할 것으로 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보유 사실뿐만 아니라 발사체 기술까지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태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로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화 제의에 나섰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림픽 하해 모드를 연출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현실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과 상관없이 핵과 평화는 병존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강조합니다. 올림픽과 별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는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우리 자신들만의 축제로 우리 자신들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김정은의 북한의 핵과 원자 수소폭탄을 결코 소홀히 하는 누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능력을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인 것은 맞고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당위가 아니라 실행 가능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권 정권이라고 해도 정부 정책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당위에만 매몰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장밋빛 뜬구름도 현실로 내려앉혀야 할 정책이 오히려 뜬구름을 피우려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키맨으로 불렸던 칼둔 청장이 어젯밤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을 수는 없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극복하고 화합하는 것이라는 칼둔의 말에 이번 사태의 전모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까지 좋았던 결혼 생활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안 좋아진 이유를 이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위기로 치닫던 양국 관계가 극복하고 화합하게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양국의 특사가 서로 오가고 나서야 비로소 해결될 정도의 심각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는 그가 떠났고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적폐청산이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이곳저곳 무이사 처방이 국가 간 신뢰와 애교 문제, 국익의 심대한 위기까지 초래했던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임종석 실장은 이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따져 묻고 향후 양국 간 발전적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임종석 특사 방문으로 촉발된 UAE 원전 게이트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 보복이 초래한 외교적 위기 그 자체입니다. 정치 보복으로 리스크를 자초하고 그 리스크가 국익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UAE 원전 게이트의 본질이자 전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정권이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서 경거망동하면서 솥단지마저도 깨먹는 행태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 시기에 카드라 통신을 남발하는 행태, 정권이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문배란 항색 저널리즘도 스스로 자중하고 정도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궁지에 몰리는 궁색한